약간 번외 질문인데요. 링을 좀 사모으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 맞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투자 책임은 본인이. 물론이죠. 네. 네, 방산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리포트들이나 기사들 보면은 이런 수주 잔고나 이런 게 2015년 이후에 뭐 지금 최고치다. 물건을 가려서 받을 정도로 너무 좋다. 이러는데 사실 제가 주가들을 보면은 현대 미포조선 정도 말고는 상당히 좀 부진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네. 지금 어떤 이런 내용들이 들리는 거랑 네. 주가와의 괴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다고 느끼는데 네. 이런 괴리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조선은 시장이 정말 안 좋은 거를 봤던 기억이 있고요. 2013부터 2017년 정도까지 해양에서 빅베스하고 네. 3년 동안 12조 원 적자를 냈어요. 북 다 까먹고 네. 그리고 구조조정 하시고 그래서 너무 안 좋은 것들을 봐서 그런 기억이 있으시고요. 작년에 수주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성과도 막 올랐는데 후판이 작년 2분기에만 60% 70%가 올랐어요. 아, 가격이. 근데 후판이 선박 가격에서 한 20% 차지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 예전에 받을 때 그래 적당히 잘 받았어 했는데 이 배 원가가 70 곱하기 20%면 얼마죠? 14%부터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뭐 믿으신 걸로 받은 게 적자가 돼버리고 그런 일이 네, 벌어졌죠. 그래서 작년 2분기에 우리 5개 존사가 1.8조 원 충당금 쌓았습니다. 후판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조선이 세계 1등인데 우리가 뭐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네라는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런 의심으로 올해를 시작했지만 1월, 2월, 3월 넘어가면서 우리가 수주가 또 괜찮았고 네네. 성과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4월에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최근에 한 달 정도 빠진 건 또 후판 또 10만 원 올린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제 현대중공업이 MSCI 지수 편입 이슈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다가 네네. 좀 빠진 부분이 있었고요. 또 4월 말 5월 넘어오면서 수주도 약간 슬로했었어요. 네. 지금 LNG 컨테이너만 지금 달리고 네. 있거든요. 근데 컨테이너가 약간 한 3, 4주 뉴스플로우가 없고 하니 사실 4월 수주는 조금 슬로했어요. 그런 부분들 다 반영했고 또 요즘 시장이 그냥 좀 괜찮이 이렇게 오른 것들은 팔고 또 옮겨가잖아요. 물론 방사는 안 옮겨갔지만 그래서 뭐 믿음이 작으니까 조선은 그런 부분이 좀 작동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 대단히 좋게 보고 있어요. 저 얘기해서 다 좋다고만 얘기하네요. 아니 좋습니다. 아니, 아주 낙관적이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들으시고요. 아까 질문에서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조선 산업은 공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네. 시설캐파는 살아있는데 인력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스플라이 체인에서 여러 협력사들도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우리 캐파를 늘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LNG와 컨테이너가 쏟아져서 우리 백로그 너무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2003년부터 7년까지는 중국이 개방하고 세상에 공장이 되고 수요가 끌어간 사이클이라면 네. 지금부터는 조금만 발주가 좋아도 공급이 작아져 보이고 막 이런 사이클로 접어든다라고 봐서 구조적으로 되게 좋은 환경에 놓여 있는 건 맞다. 네. 다만 강제가가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성과도 올리고 있지만 이거 괜찮게 받은 걸까라고 시장이 의심하는 것 때문에 가다가 잡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받는 선박들 마진은 되게 좋을 거예요. 아주 좋을 겁니다. 그만큼 어닝 추정도 안 해줬어요, 저는. 근데 또 여기서 후판이 또 올라버리면 그 좋은 애들이 약간 좋은 애들 적자는 안 날 겁니다. 뭐 그렇게 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시장은 뭔가 인플레이션 같은 부분들이 좀 잠잠해지고 그러고도 성과가 안 떨어지고 버티거나 우리가 백록이 워낙 길어서 성과가 계속 올라가면 정말 좋아해 줄 것 같아요. 지금은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 놓여 있다. 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약간 그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들어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혀야지 후판 가격이 잡히고 그래야 수익성이 좋아진다 이러면서 살 수 있는데 네. 또 LNG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또 유가 엄청 오르고 그렇죠. 어쩌고 하니까 또 LNG 수요 늘고 뭐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부딪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근데 네. LNG하고는 부딪히지 않는 게요. 네네. LNG는 LNG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서 네. 발주가 더 많아지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가? 지금 에너지 전환 중이잖아요. 네. 카본 중립을 향해서. 네네. 근데 중간 브릿지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건데 네. 싸면은 더 당연히 수요가 더 일어나겠죠. 네네네. 뭐 공급하는 측에서야 이제 더 비싸면은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겠지만 근데 지금
공급하고 싶어하는 프로젝트는 너무 많아요. 유정은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수요를 찾기가 힘들고 그 계약이 오래 걸리는 건데 LNG 가격도 안정되는 게 수요 단에서는 더 좋을 좋다. 거예요. 네. 또 플러스로 앞서 방산에서 얘기 드렸지만 지금 유럽에서 러시아 가스를 끊어내고 PNG를 끊어내고 LNG로 전환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벌써 액션이 벌어지고 있어요. 포르투갈, 독일 지난주 지지난주에 미국 셰일가스의 장기 공급 계약 막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LNG 수입 터미널을 부유식으로 막 용선해서 막 준비하고 있고 네. 그래서 LNG선 시장은 정말 장난컨대 2030년 초반까지 계속 좋을 겁니다. 삼성중공업이 LNG 선에서 제일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예전에 그냥 저는 아, 기억으로는 좀 뭐 그랬었는데 시장이 네. 기억하고 있다면 대우조선이 아니죠. 예. 대우조선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대우선도. 대우조선 아닙니다. 현대중공업. 아닙니다. 다 틀려. 미프. 아니 밀프는 소형 이거는 LNG. 작은 아. 거고. 다 잘한다라는 거죠. 다 잘한다. 다 잘한다는 아, 거죠. 걸려들었다. 차이가 없어요. 예. 어느 회사가 들으면 서운할 지경이죠. 아, 예. 네네네. 뭐 제이카 장치도 그렇고 여러 보냉제도 서로 다른 네. 타입을 쓰지만 다들 좋은 배 만들고 빅3 아니면은 믿고 맡길 데가 없죠. 네. 그래서 마켓시어 90%대 하고 있고 빅3가 모두 잘합니다. LNG라고 해서 뭐 특정 업체를 사서 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대신 기자재 업체로서 한국하번 네네. 그리고 동성화인텍 동성화인텍. 네. 같은 이제 천연가스를 액화해서 옮기거든요. 네네. 마이너스 163도의 압력을 엄청 올려가지고 왜냐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여서 많이 담고 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163도인데 바깥 온도는 3, 40도잖아요. 열이 전도돼서 자연스럽게 액화된 가스가 기화가 됩니다. 네. 증발이 되고 그러면 진짜 위험해요. 부피가 팽창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증발된 가스를 버려줄 수밖에 없어서 단열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GTT의 원천 기술이지만 마크3 N96 이렇게 하는데 삼성과 현대 LNG선의 보냉제는 마크3 타입이고요. 여기에 카본과 화인텍이 생산하는 폴리우레탄 폼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LNG 사이클이 좋으면은 이제 우리 보냉제들이 수주받고 그 다음에 납품하면 실적 좋아지고 뭐 이런 사이클로 갑니다. 그래서 LNG가 이렇게 좋다면 보냉제들을 계속 좋게 보시면 돼요. 다만 보냉제가 납품이 매년 많았다가 살짝 떨어지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이 너무 좋았고 작년 빠졌고 올해는 약간 회복하고 내년은 2020년보다 매출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 이거는 어떤 산업은 미래를 예상하잖아요. 가정을 하고 우리는 수주장구 산업이기 때문에 확실한 겁니다. 그러네요. 예, 매출은 숫자 확실해요. 자체가. 근데 이익단은 2020년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좋을 수 있을까 고민은 되는 거예요. 고민이 숫자에 네. 그대로 네. 묻어 있네요. 네, 네. 네. 이거 약간 번외 질문인데요. 저는 LNG 이거를 살려다가 네.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조선주주에서는 이 주가가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네. 담당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삼성 엔지니어링을 음. 좀 타모으고 있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냥 제 사심 네. 가득한 질문인데 네. 이런 거는 좀 LNG 관련된 주식으로 어떻게 보세요? 맞기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건설 에너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삼성 엔지니어링의 기존 사업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네네. 정유 리파이너리, LNG 비중을 잘 모르고 네. 플랜트별로 에너지 뭐를 더 잘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LNG를 제가 아까 액화시켜서 배에 담는다고 했잖아요. 액화 터미널을 당연히 지어야 돼요. 네네네. 이게 100만 톤 연산에 거의 1조 원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시장이고 이게 LNG 시장이 이렇게 좋다면 당연히 북미에서 당연히 카타르에서 우리 EPC사들이 액화 터미널 따내려고 막 하고 있죠. 우리 135척의 LNG 운반선을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카타르도 페이즈 1, 2인데 페이즈 1에 삼성 엔지니어링인지 물산 컨소시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뭐 여타 옆에 사람이니까 자세히는 안 봤어요. 치오다, 테크닙 그리고 우리 삼성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혜를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를 봤더니 미국의 액화터미널 프로젝트도 피드 계약을 따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맞는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투자 책임은 본인. 물론이죠. 네, 저야 뭐 저는 정확히 모르니까. 책임 제가 지죠. 네. 처음에 질문 드렸어야 되는 네. 것 같기는 한데 네. 사실 이런 조선업 얘기가 네. 사실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네.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선행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지표들 또는 매크로 단에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뭐가 있을지. 전방을 얘기 드리기 전에 네네. 한 가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조선산업은 뭐 수주 모멘텀. 수주를 왜 받는지를 얘기 드려야 되는 그거거든요. 근데 되게 쉬워요. 앞에 경기.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해양 플랜트가 컸을 때는 커머디티 사이클. 이 두 가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경기에 대한 예측은 각 하우스에 이코노미스트를 계시고 하지만 미래를 예상하는 건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수요단에 대해서는 자신은 없어요. 리쇼어링 얘기도 있고 결국 기름도 쓰다가 안 쓰게 되는 사회가 올 거고요. 근데 저는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공급단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CO2 규제 얘기 드리는데 이건 너무 길고요. 아무튼 그러한데 조선주 뭐 보고 투자해야 되느냐? 보통 때는 경기라고 답을 드릴 텐데요. 지금은
존사들 도크를 보고 잔고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잔고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가격 협상력이 우리 쪽으로 와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 투자할 때 특징은 수주보다 잔고를 보셔야 돼요. 잔고가 늘어나면요. 모든 산업이 그렇잖아요.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보다가 수요가 많을 때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죠.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올해 우리 존사들 수주 목표가 350억 달러예요. 40조? 올해 매출 목표가 30조예요. 30조? 수주 목표 달성하면 잔고가 10조 늘죠. 지금 벌써 65%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간으로 잔고가 느는 거는 100%예요. 네. 뭐 카타르도 공 나오고 등등 할 테니 올해는 조선주가 주가가 되는 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네. 내년은 내년 가서 얘기하고요. 네. 근데 이제 주가 보면 올랐다가 제자리 왔거든요. 오르겠네? 라고는 생각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에 대해서 늘 어디서 누굴 만나서 얘기하고 뭐 방송을 할 수도 있고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저는 약간 주도주를 좋아하니까 이제 네. 그냥 주가만 보면 솔직히 현대미포조선을 사서 그냥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많이 빠져있는 가격 이격을 보면은 또 다른 애들도 되게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국조선해양, 뭐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 현대중공 뭐 이런 엄청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선호도는 어떻게 돼요? 제 목표 주가가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아, 네. 그거와 다른 얘기는 드릴 수도 없고 네네. 상승 여력이 달라서 뭐가 우선순위인지는 그걸 봐야 되겠지만 주가는 네네네. 매일 변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바이어 의견으로 얘기 드리고 있는데 네. 보고서에서도 쓰듯이 타픽은 현대미포와 HS 엔진과 한국카본이었었어요. 아, 예, 네. 예. 그러니까 미포 보시는 거, 이뻐 보이시는 거에 가는데 정말로 매력적인 건 미포가 실적이 대형사들보다 먼저 좋아집니다. 왜냐면 미포는 배를 빨리 만들어요. 네. 대형사들은 1년 반, LNG는 2년인데 미포는 심지어는 거의 1년만 내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호황기가 왔을 때 잔고가 짧았어요. 근데 같은 시기에 받은 거를 대형사들은 잔고도 멀고 건조기엔 또 보니까 멀리 매출 이익으로 보여주는데 미포는 내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좋은 물량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미포가 실적 턴이 빠를 거다. HS 엔진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엔진이 야드에서 블럭 만들고 있을 때 도착해야 되거든요. 조선사는 매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엔진은 여기 와서 납품하면서 매출 잡는 거예요. 엔진도 존사들보다 실적 턴이 빠릅니다. 그래서 두 개 회사를 괜찮게 보는데 최근에는 HS 엔진은 유상증자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좋아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좋으니까 설비 투자하고 뭐 해야 되는 거야. 매출이 느니까 운전 자금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야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30% 희석은 너무 심하잖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빼고 업황만 봤을 때 그런 사업의 성격을 봤을 때 HS 엔진도 좋고요. 앞서 한국카본은 얘기 드렸고 그 외에 조선업 전체를 기본적으로 다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선호의 문제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최강식 위원님 모시고 방산 그리고 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계실 때 여의도 다 한 달이 건너서 네. 조남을 아는 분들인데 직접 뵈서 좋았고요. 응원하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가 집이 가까워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도움이 많이 네. 되는 방송이라서 제 타신 방송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